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길목인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편집하고 발송하는 것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발송을 할 사람은 이 길목인 홈페이지에 와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면 제가 편집 권한을 가진 레벨을 올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관리자가 되고, 관리자에게는 여기 관리자용이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일반 회원들에게는 뜨지 않겠죠. 이 관리자용 이라는 메뉴 밑에 공간 편지 길목 에디트라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공간 편지 길목을 편집할 수 있는, 그리고 편집해 놓은 게시판이 뜨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은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길목 뉴스레터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편집하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먼저 편집된 것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이 이미 된 것은 이와 같은 일반 게시물 형태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뷰어로 보기를 선택해도 되고, 여기 뷰어로 보기가 있죠. 아니면 이 목록 자체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에 뷰어라고 뜹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이렇게 실제로 발송되는 그 포맷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쭉 내리시면 HTML 복사 이렇게 뜨게 됩니다. HTML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소스가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고, 그러면 일단 복사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복사가 된 상태인데 이거 어디다 붙이느냐인데, 일단 여기 지금 쓰기를 클릭해서 여기다 그냥 붙입니다. 여기다 실제로 쓸 건 아닌데, 이제 테스트를 과정에서 여기다 일단 붙이게 됩니다. 컨트롤 V로 붙이면 아까와 같은 것이 실제로 여기 이렇게 딱 뜨게 되죠.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여기 소스라는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소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소스 형태를 컨트롤 A, 컨트롤 All, 그 다음에 컨트롤 X 또는 컨트롤 V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것을 길목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사이트인 오즈메일러라는 곳에 가서, 지금 이것은 제가 로그인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길목 뉴스레터를 발송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대한 정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작성에 보면은 HTML 에디터로 작성이라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HTML 에디터로 작성을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본문 편집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 에디터 편집, HTML 편집이 있는데, HTML 편집을 클릭한 다음에 지금 복사되어 있는 코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터 편집으로 가시면 아까와 같은 모습의 화면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장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저장이 완료된 다음에 화면을 닫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발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발송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려면 미리 보기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에게 발송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제목, 우리가 보통 아무개님 뭐 몇 월 며칠에 뭐 길목 뉴스에 공간 편지 길목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목을 제목에 누구누구 이름 해서 이름을 하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님 뭐 공감 편지 어쩌고 저쩌고 이걸 제목을 이제 작성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메일 발송이 있습니다. 이 메일 발송을 클릭을 하면은 뭐 예약 발송도 되고 즉시 발송도 됩니다. 뭐 먼저 이걸 만들어 놓고 예약 발송을 해도 되고 즉시 발송하면은 이제 수신 대상을 선택을 해야겠죠. 수신 대상은 클릭을 하면 여기에 공감 편지 뉴스레터 받는 사람 추가, 그 다음에 소식지 받는 사람 추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 클릭하면은 그 두 개의 리스트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보내는 사람의 메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메일을 클릭하면 길목인 주소가 나오죠. 길목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 발송 스타트 하면은 이제 메일이 발송되는 겁니다. 이걸로 일단 메일 발송은 완료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아까 왜 불편하게 여기서 아까 그 코드를 갖다가 아까 여기서 뷰어에서 HTML 코드 복사를 했었죠. 복사해서 여기 자체에서 한번 붙였다가 코드로 가져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오즈메일러에서 제공하는 이 에디터가 아주 구형입니다. 구형이라 가지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만약에 붙이게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제목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도 작아졌죠? 이게 이 에디터 자체가 구형이라 가지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서 발송하면 좋은데, 이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바로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일단 길목 홈페이지에서 그냥 아무 글쓰기에서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소스를 가져와서 오즈메일러에 소스 상태로 붙이고, 그 다음에 에디터로 보면은 아까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약간의 그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즈메일러에서 제공하는 이 에디터의 문제이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송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발송하는 거를 배웠는데, 지금 발송하는 거 말고 이제 편집하는 거를 배워야겠죠. 저희가 이제 원고가 오면 여기 지금 현재 그 원고를 쓰시는 분 한문덕, 김수경, 최무영, 정은기, 이종구, 박혜영 이렇게 있습니다. 원고가 오면 이제 그 원고를 일단 여기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길목인 이메일입니다. 여기 최무영 선생님께서 원고를 보내셨군요. 그럼 원고를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해야겠죠. 다운로드 해서 열면 이게 이제 최명 선생님이 새로 보내주신 원고입니다. 원고. 이거를 이제 복사해야겠죠. 컨트롤 A 해서 all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아까 여기 우리 길목인 에디터로 와서 여기다 다시 이제 올리면 되는데, 뭐 최무영 선생님 글이니까 여기서 최무영을 선택한 다음에 쓰기를 하면은 여기 최무영이
카테고리가 설정이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쓰기 한 다음에 여기 분류해서 최무형 이걸 선택해 주시면, 이거는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뜩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뜩 붙이면 붙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소스들이 붙어 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소스들이 붙어져. 그러면 이게 편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편집을 하더라도 기존의 포맷과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뜩 붙이면 안 되고요. 일단 소스에다가 한번 붙이세요. 이거는 없어지고 소스에다가 한번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텍스트가 있는 상태로 이걸 다시 복사해서 이번에는 다시 에디터 상태로 가서 여기다 이제 한번 붙입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소스를 보더라도 아까와는 다르게 깨끗하죠. 깨끗한 상태로 일단 붙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래 한글 파일에서 자, 아래 한글 파일에서 복사를 했어요. 여기 와서 이 상태에서 바로 붙이지 마시고 소스를 상태에서 붙이세요. 그리고 다시 이걸 복사해서 에디터 상태에서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붙었습니다. 뭐 이건 제목이니까 제목을 위로 올려야겠죠. 제목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발행일자를 꼭 정확히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5월 22일 날 발행이다. 그러면 5월 22일로 발행일을 이제 설정. 이 발행일이 그 실제로 뉴스레터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5월 22일자 뉴스레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문단에는 한 줄씩 띄워줍니다. 뭐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약간의 뭐 오자, 눈에 띄는 오자가 있으면은 그 오자 같은 걸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편집자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통 항상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야겠죠. 이미지가 없이 보내면, 봅시다. 뷰어로 보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갑니다. 근데 이제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보통 하나씩 이제 넣는데, 이게 이제 편집자가 해야 될 고유의 그 실력 발휘입니다. 편집자는 이 내용을 대충 보고, 아니면 꼼꼼히 보고,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중에서도 어떤 게 좋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거를, 이미지를 찾아야겠죠. 보통 뭐 구글에서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거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제가 이 페이지를 열어놓은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열어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인공지능은 건 아니지만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만약에 십자가 사진을 거기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십자가 사진을 보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 사이즈가 보통 오른쪽 하단에 이 사진의 크기가 나옵니다. 사진은 대충 가로 사이즈가 500 이상인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작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 화면에 잘 안 보이니까 최소한 500 가로 사이즈가 500 이상인 거를 확인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 사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제 두 줄을 띄고 이미지를 여기에다 이제 붙일 겁니다. 그럼 파일 첨부 해서 아까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제 붙입니다. 예, 붙여졌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는 이게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500이 넘기, 아까 이제 가로 사이즈가 500이 넘기 때문에 뷰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아니면 너무 작다 그러면은 이걸 뭐 요 커서를 여기다 두고 이제 요 가운데 정렬을 시키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하면은 자, 이 상태가 됩니다. 뷰어로 한번 볼까요? 뷰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예. 이러면은 이제 완료된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뭔가 설명을 더 드릴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미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PNG, JPG, GIF 뭐 그런데 구글에서 새로 만든 이미지가 있어요. 구글에서. 그게 뭐냐면은 웹피라는 그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게 웹피를 이런 데서는 이제 다 보이지만 그 웹피가 최신의 어떤 그 포맷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 마우스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이거 아니네요. 잠깐만요. 뭐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것도 아니네. 어디 갔지? 사라졌네. 어디 갔을까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네. 이게 이제 확장자가 WEBP, 웹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장하면 그 웹P를 불러오고 싶어도 가져오기 파일 첨부해서 아까 그 웹P 파일을 가져오면 여기 화면에서는 보여요.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아까 같이 이게 딱 뜨질 않고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그죠?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 웹P 파일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라고 나타나는데 이걸 선택해서 본문 삽입을 해도 이렇게 떠버려요. 자, 이거는 요 에디터가 이 웹P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성된 그 에디터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에디터를 바꾸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추후에 에디터를 좀 업그레이드된 에디터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 요 사진을 꼭 쓰고 싶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보니까 이 웹피다. 그럼 못 쓸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복사를 해버립니다. 이미지를 복사. 그럼 이제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복사된 상태를 붙여볼까요? 어떻게 되나? 예. 복사된 상태를 그냥 붙이니까 되네요. 근데 이게 등록 열어보기 뭐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아까
십자가에서 다른 것도 굳이 내 하드에 저장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냥 이미지를 복사를 해버려요. 복사해서 수정, 그래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버려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지가 우리 서버,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와 있는 상태면은 이게 안전하잖아요.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이미지를 올린 사람이 이 이미지를 지워버렸어. 주소가 바뀌었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화면상에는 잘 떠도 실제로 소스를 보면은 우리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서버, 다른 서버에 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게 보내고 나니까 이 이미지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까 같이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 된 거를 파일 첨부로 올리는 게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제 보안 서버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길목 주소가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 주소가 https, 그래서 보안 서버에 있는 이미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http, 그러니까 s가 없는 거죠. http로만 된 주소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는 보이는데 실제로 메일을 보내면 메일을 받은 사람 이미지에는 안 뜹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안 서버에 있지 않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통 메일 프로그램에서 다 걸러내 버립니다. 그래서 보안 서버에 있는 이미지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까 같이 복사해서 붙였는데 이게 나도 모르고 여기 잘 떴네 그러고서 이제 보내면 실제로는 그게 보안 서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이제 안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편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편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나의 하드에 일단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것을 다시 길목인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건 이제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이런 웹비 같은 경우는 다운을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사실 그 웹비 파일, WEBP 파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른 포맷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면 됩니다. 그 변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열어서 다른 JPG나 PNG로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포토샵이 없으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그림판 있잖아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그림판 파일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이 웹비 파일을 연 다음에 거기서 다시 JPG나 PNG로 저장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복잡하잖아요. 좀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낸 방법이, 여기서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톡에다 그냥 붙입니다. 카톡에다 뜩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전송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전송이 좀 늦네요. 이 카톡에서 이 이미지를 알아서 PNG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세요. 그러면 PNG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가져오고 싶은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더니 웹피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그거를 자기 임시로 일단 이런 거에다 붙여버려요. 붙이고 전송을 하면은 이게 뜨겠죠. 그걸 다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그러면 웹비 파일이 png 파일로 자동으로 이제 변환이 된 상태로 하드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가져오면 이제 여기다 이제 붙이면 됩니다. 이거 아까 웹비 파일만 있네요. 자,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JPG나 PNG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한 다음에 불러오기. 웹비 파일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이런 데 붙이고 그걸 다시 다운로드를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그래서 파일 첨부해서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어떤 분은 이제 가끔 중간 제목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편집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기능 이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 제목으로 이제 보내주셨다 글을 이게 중간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면은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제목 2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목 2 해서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한번 사용하는 색깔은 항상 동일한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좋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기서 요 파란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은 이게 중간 제목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기 좋게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한문덕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글 같은 경우는 이 성서 문구가 있고 여기 또 기도가 있어요. 이거 약간 다른 모양으로 제가 했죠. 이거는 이제 수정해서 들어가 보면 요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게 원래는 볼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색깔도 그냥 검정색 기본 색상이겠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본문인지 인용문인지 이게 불명확하잖아요.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인용문이라 이렇게 특별히 처리해야 될 것은 저는 보통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볼드 그 다음에 색상을 아까 요 파란색 그 다음에 요거를 들여쓰기 이렇게 이제 보통 합니다. 요것도 그렇게 하고 요 기도문도 그렇게 하고 등록하면은 아까 같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 김수경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어요. 그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게 보통은 이제 그냥 우리가 처리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렇게 이 상태로 돼요. 이 상태로 일단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건 김성현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림이니까 그냥 그거 올리면 되고요. 이 상태로 보내도 되긴 하는데 이 상태로 한번 보면은 이게 이게 글씨가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걸 전체 요걸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춤을 하고 요 글씨도 약간 다른 본문 글씨랑 다르게 색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요 회색 좀 진한 회색 정도로 해도 되고
그건 뭐 편집자 마음입니다. 진한 회색 정도로 해서 등록을 하면 뷰어로 보기 해서 보면은 약간 이제 다른 형태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 해서 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다가 뭐 오자나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있으면 이제 편집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은기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건 아까 같이 어떤 시나 이런 특별한 거기 때문에 아까 같이 처리한 겁니다. 볼드, 색깔, 들여쓰기. 예. 다음에 이거 이종구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글, 이종구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글은 뭐 특별하게 뭐 편집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뭐 사진만 잘 골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박혜영 선생님의 글, 박혜영 선생님의 글 중에서 가끔 중간 제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까 중간 제목 처리할 때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간 제목이 있는 경우는 뭐 사이트 고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 제목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중간 제목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한 칸씩 띄워주고, 요거를 본문에서 제목 2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뭐 이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제목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까 봤고, 그 최명 선생님이 가끔 이제 그 사진을 별도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이제 그 위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여기에 이제 딱 위치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알아서 붙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요 사이에 한 칸 정도 이렇게 띄운 다음에 요 상태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사진을 이미 불러왔을 경우에는 요거 선택하고 본문 삽입 하면은 요 위치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서의 위치에 그 사진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이제 뷰어로 보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보기 안 좋네 싶으면 그냥 들어가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정해서 이게 지금 두 줄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구나 하고 이제 한 줄로 바꿔주시면 뷰어로 보기 하면 아까보다 이제 보기가 좋아졌죠.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H는 복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보안 서버를 구축하는 거였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은, 이 사진을 아까 말했죠. 보안 서버에서 가져온 사진만 이메일에 뜬다. 근데 저희 서버가 보안 서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버에 이미지를 올려도 사용자들에게는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미지를 보안 서버가 되는 다른 어떤 그 사이트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이미지 올리는 사이트에 올려서 그 링크를 다시 가져와야지 됐어요. 아주 복잡했어요. 그 복잡한 거를 이제 그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귀찮은 일이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참에 저희 길목인도 보안 서버를 구축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보안 서버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목이는 보안 서버예요.
여기 보면 보안 서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 크롬에서는 이렇게 표시되면 보안 서버입니다. 요거 클릭해 보면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뜨죠. 이건 보안 서버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향림 홈페이지나 안병무 도서관이나 또는 뭐 길목인 본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보안 서버를 구축을 할 겁니다. 현재는 길목 그냥 홈페이지에는 보안 서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주의 요망 이렇게 뜨죠. 이거 클릭하면은 보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직 보안 서버가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후 제가 이제 보안 서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길목 편지 보내는 것을 이제 작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길목인 에디트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카테고리에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적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설정에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보통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분류 관리에서 분류를 클릭해서 그 분류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 화면에 지금 원래 여기에 한문덕, 김수경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뜨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 그 분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분류가 됐고, 그러면 이 분류가 됐는데 아까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와서 뜨는 거지 갑자기? 왜냐면 여기는 없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뷰어로 보니까 이게 떴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카테고리에서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정해주시고, 공간 편지 헤드 이미지라고 여기 있습니다. 공간 편지 헤드 이미지에 이렇게 이제 작업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에 맞게 그 이름을 여기 그 제목에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쓰고, 그 이미지 사용할 이미지를 이제 넣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뷰어를 볼 때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좀 약간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게시글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거나 저장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글을 이제 남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도 여기 이제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공간 편지 길목은 그렇고, 길목인은 어떠냐? 길목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길목인은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글들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 이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목이는 여기다 이제 글을 쭉 남기고 편집된 상태로, 아까 같이 편집된 상태로 남기고, 길목인 생성을 하면은 요런 화면, 아주 편집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HTML 복사해서 붙이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